네, 하나쌤과 함께할 3년의 통합사회,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커리큘럼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고 이제 통합사회를 1년 동안 어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건지에 대해서 조금 정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선생님이 이거는 좀 홍보 영상 겸 이렇게 캐스트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지나온 과거에 어떤 길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사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좀 진솔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도 우선 이제 홍보 영상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통합사회 과목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목차,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간단하게 선생님의 경력과 그 다음에 통합사회 과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앞으로 수능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쌤의 지나온 3년 그리고 앞으로의 3년 선생님은 뭔가 이 6년의 시기에 지금 딱 중간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의 과거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2025 이제 2025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2024년 11월 12월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리고 2025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통합사회 수능을 보기까지 3년 동안 어떠한 방향성을 잡아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이 플랜을 세웠는데요. 그 플랜이 이제 다 플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넓게 잡아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좀 들려드리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선생님의 경력 이런 것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보면요.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온라인 통합사회 강사로 이제 23년도 벌써 재작년이 되었네요. 재작년에 런칭을 했고요. 러셀에 이제 현장 강의를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교육과를 졸업해서 이렇게 전공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은 대일외고라고 하는 특목고와 이화여자고등학교라고 하는 자사고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매년 통합사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저서는 이하나로 개념완성 옐로 그 다음에 이하나로 문제풀이 통합사회 1, 2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최근까지 특목고 자사고 교사로 근무한 강사이기 때문에 학교 경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고든 자사고든 특목고든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에 이렇게 다니던 간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걸맞는 트렌드에 내신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 지금 08년도 학생들까지 수능을 보게 되는 수능 선택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우리가 윤리와 지리와 일반사회 과목들이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로 보지 않고 우리가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시게 되는데 이 통합사회 안에 기존의 선택 과목의 내용들이 일부 녹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좀 철학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사상가의 입장에는 이런 것이 있고 뭐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현재의 사탐 과목 중에서 생윤과 윤사 내용 중에 일부가 통합사회에 녹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뭐 동양 종교의 입장인가 어느 서양 사상가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는 좀 개념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 이제 이런 사회탐구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한국의 어떤 지형, 우리가 한국 지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지리적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암기가 좀 중요한 과목인데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 같은 것, 우리가 어떤 바람은 왜 부는가 이런 것처럼 좀 과학적인 원리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지리적 현상에 대한 발생 원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법, 경제, 사문 내용들이 각 단원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이 일반 사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통한 암기가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특히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수학적인 경제 계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능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일부 역사적인 배경이 반영되어서 문제에 출제될 수 있으니 우리가 통합사회 내용과 관련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사회 내신 성적은 왜 잘 받아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국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도 고교학점제가 당연히 시행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학점의 수만큼 이 과목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도 국수형과 내신에서 이렇게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통사, 통과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생님은 그럼 이제 내신의 중요성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수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예측을 해보면 현재 수능 사회탐구 과목 중 여러분들 선배까지 보는 수능 사회탐구 과목 중에 이러한 선생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 과목들 각 세부 과목별로 변별력 있는 문항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렇게 킬러 문항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제 그 해당 과목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변별력이 가장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의 어떤 가장 어려운 문항이 어느 해에는 이제 통사수능에 나올 수 있고 뭐 윤리와 사상에서 어려운 문항이 그 해 통합사회 수능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통합사회 수능 첫 해 2028 수능부터 시작을 해서 이 통합사회 수능에서 어느 과목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7과목과 관련해서 이제 7과목의 내용 전부가 다 통합사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이제 어떤 내용의 일부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그 연관된 부분만큼은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수준으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문제 안에 이제 2단원의 개념을 묻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문제 안에서 윤리, 지리, 일반 사회 이 3가지 내용을 모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단원별로 융합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유형처럼 그냥 한 문제에서 하나의 개념을 묻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융합 문제와 기존 유형의 문제를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신 통합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교내 통합사회 출제 기조 유지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통합사회로 수능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08년도 통합사회를 가르쳤던 내용과 09년도 통합사회 고1을 가르쳤던 내용이 1학년 시험 수준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학교가 작년에도 2024년도에도 이제 통합사회 문제를 좀 쉽게 냈다면 2025년에도 쉽게 낼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보통 그 학교에 그냥 원래 내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더 쉬워질 가능성보다는 그 학교 시험 문제가 이제는 우리 애들이 통사로 수능을 봐야 되네? 그럼 좀 더 대비를 시켜줘야지. 이런 식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어떻냐면 굉장히 입시 트렌드에 민감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생님들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애들 통합사회 수능 잘 봐야 되니까 1학년 때 이렇게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세우는 그런 학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해서 더 앞으로 통합사회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들처럼 특목고나 자사고는 선생님도 그렇게 됐어요. 통합사회 내신을 이미 어렵게 출제를 했어. 선생님이 작년 교재 같은 경우에도 작년 교재는 여러분들 이제 그 고1 애들이 수능으로 통합사회를 보는 학년이 아니었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어렵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렇게 어렵게 통합사회 내신 문제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 과목별로 변별력 있는 문항이 이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조가 일반고 친구들도 이제 이렇게 조금 연습을 해서 수능까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의 어떤 경력과 그 다음에 통합사회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선생님이 좀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 처음 방문해서 시범 강의를 촬영한 게 어느덧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선생님이 그때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20대 중반이었고, 그래서 그때 되게 하고 싶었던 어떤 메가스터디에서 내가 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집에도 되게 기쁘게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처럼 긴 머리가 아니었고요. 이때는 딱 이렇게 딱 자른 어떤 똑단발 형태의 머리로 볼살도 이렇게 조금 더 통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던 모습을 아직도 선생님은 가끔 찾아보고는 해요. 그래서 강의는 그때 보면 저거 왜 저렇게 했지? 그리고 마이크 줄도 차는 방법도 몰라서 이렇게 겉으로 찼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숙했구나. 근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잘 봐주셔서 나를 이렇게 좀 택해 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들고는 하고요. 그리고 22년도 4월에 좀 이때 사이에 코로나가 심했어서 우리가 4월에 선생님이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2년도 8월에 선생님이 뭔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해볼 수 있는 어떠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년도 2월부터 바로 이제 런칭 준비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해 11월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현재가 되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3년이 흘렀다는 게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25년도 올해를 잘 보내고요. 여러분들과 내신 1등급 쟁취하고 이때도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에는 통합사회가 나오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통합사회 내용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고2 과정도 준비를 할 것이고,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11월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통합사회를 공부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처럼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간 3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3년이 있어서 딱 중간 지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난 시간들에서 반성할 점과 더 나아질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이제 초년생으로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지나오면서 느꼈던 어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런칭 전부터 자신 있던 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이때까지는 통합사회로 수능을 보겠다는 발표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지 통합사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사회 교재를 조금 어렵게 만들어야 했는데, 사실 시중에 그렇게 통합사회 교재가 어렵게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근무했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통합사회 문제집으로 대비가 안 되다 보니까 각자 고2, 고3 어떤 이제 다른 사회탐구 문제집 이런 것들을 다 본인들이 취합해서 공부해야 되는 어려움에 놓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무슨 외고 특별반, 무슨 자사고 특별반 이런데 좀 이렇게 학원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은 본인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교재를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서 교재 방향성에 대한 고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쓴 교재가 선생님 인생에서 쓰는 어떤 첫 교재다 보니까 그 쓰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가 않았고, 정말 교재를 쓰는 한 3달, 이제 문제풀이 교재와 개념 교재를 쓰는 한 3달 동안은 거의 약속도 없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좀 잘못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집에서 거의 칩거를 하면서 이제 지필을 하다가 좀 지쳐 쓰러져 잠들고 그러다 놀라서 일어나서 다시 지필을 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한 3달 동안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만큼 좀 실제 학교 내신 경향을 반영을 해서 시중 문제집보다는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선생님 어머니도 선생님 출신이시다 보니까 굳이 고1 내신 과목이 일반고 수준에선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도 않는데 너가 이렇게 어렵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게 너한테 그게 효율적일까?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너가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거짓말처럼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으로 지정되었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나게 된 거예요. 여름에 이제 2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한 이제 여름에 이렇게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고, 선생님은 몇 달 뒤에 통합사회 강사로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칭을 하면서 이제 1년 동안 느꼈던 것은,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를 둘 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터넷 강의에서는 모든 학교의 경향성을 이제 최대한 맞추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특목고에서만 가르치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 예를 들면 경제 파트에서 우리가 고2, 고3 경제에서 잉여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뭐 법 파트에서는 우리가 헌법 재판의 어떤 종류와 절차라고 하는 정치와 법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 그거를 출제를 선생님이 했었지만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보편적인 통합사회 학교에서의 통합사회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가르쳤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쳐낼 것은 쳐내고 그리고 더할 것은 더해가면서 최대한 모든 학교에서 이제 이 학생들이 이 교재를 이제 공부를 했을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또 너무 지엽적인 공부는 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쳐내고 걸러내고 더 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선생님이 그 안성재 셰프님에게 되게 공감하는 말씀은 이제 그 안성재 셰프님이 모든 음식에 90점 이상을 안 주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음식은 완벽이란 것은 없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도 그 생각에 되게 동의를 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선생님의 잘했던 부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뭐 100점은 아니었겠죠. 100점은 아니었겠지만 선생님은 솔직한 편이기 때문에 올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선생님이 최대한 모든 학교의 경향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25명에서 뭐 35명 이 사이에 애들을 가르치는 게 익숙했어. 그냥 그만큼의 아이들은 나의 당연한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가 필요하면 이제 수강을 하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수강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선택받고 때로는 이렇게 선택해서 버려지고 뭐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학생 한 명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구나. 그리고 더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역시 통합사회 내신만큼은 학교마다 나오는 내용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역시 내가 애들 하나하나 붙잡고 개별적으로 대비를 해줘야지 얘네가 성적을 잘 받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반영해서 선생님이 올해 이제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 선생님이 11월이랑 12월에 선생님이 이제 새 소식 란에 보면 선생님이 편지를 올리던 게 있는데 그게 11월, 12월 편지를 선생님이 못 올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때 선생님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한 해를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아직은 내가 뭔가 글을 쓰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내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고 가장 정제되고 긍정적인 말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뭔가 글을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이 좀 그 편지를 이제 매달 써오던 게 있었는데 그걸 쓰는 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1월이나 이제 2월 중에는 한번 다시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수능으로 바뀌는 통합사회 교재 개정이 이제 가장 큰 과제이자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스스로 이제 1년 동안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인터넷 강의, 현장 강의 이제 직접 경험해보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과 이 직업이 잘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은 이제 이 나이쯤이 되었으면 뭐 이 일이 나한테 맞아, 이 일은 나한테 안 맞아서 안 돼.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 직업이 나한테 주어진 이상 그 시점부터는 그 직업에서 잘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은 정말 이거 아니면 죽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더 이렇게 먼 길, 더 험한 길을 달려가려면 이제는 어떤 것에서 내가 원동력을 찾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이런 진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힘이 되었던 거는 좀 어른들의 말씀. 이제 20대 선생님이 중반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때 어떻게 졸업을 했냐면 원래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선생님이 추구하던 원래 진로가 있었어요. 대학교 내내 그 진로를 추구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더
더 힘들어서 못하겠고 내가 더 이상 노력해봤자 이 직업은 가질 수가 없겠구나 라고 좀 큰 포기를 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되게 좌절한 상태였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밖에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선생님의 대학교 전공 교수님께서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생님이 생각을 정리하는 걸 보면서 졸업할 만큼 많이 성장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좋은 보상과 격려 잊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직업에 있어서 뭔가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내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시도를 해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달려보자.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교사가 되리라는 것에 이제 좀 교사로 이제 좀 길을 틀려고 한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좋은 교사가 되리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 이 메일 보면서 처음으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이제 그 실패했을 때도 많이 안 울었는데 이 메일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일로 선생님이 진로를 잡게 되고 그 가르치러 선생님이 갔던 학교들은 선생님이 졸업한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메가스터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학교에 이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나는 이제 사교육 쪽으로 가고 싶다고 터놓고 말할 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 잘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정말 비싼 호텔 뷔페에서 이렇게 밥을 대접해 주신 분도 계셨고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좀 몸이 아프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근데 뭐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학교 교사가 이제 좋은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50분 동안 선생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퇴근 시간부터 이제 좀 해질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 퇴근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긴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되게 감사한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 생각하면 항상 너무 좋은 기억이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좀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방향성은 달랐지만 이제 그게 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을 이제 뵙게 되었는데 선생님한테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도움 얻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을 이제 올해 가장 크게 붙잡아줬던 거는 학생들의 말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올해 일 외적으로도 정말 힘든 한 해였고 정말 좀 괴로운 한 해였는데 이제 학생들 덕분에 선생님이 이 길을 좀 잘 지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가 옐로우랑 블루잖아요. 이제 올해 마지막에 달렸던 수강평들인데 학교에서 교과서 외의 내용도 추가로 알려주셔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강의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려웠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통합사회가 어렵게 나오면 무조건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딱 원했던 바를 이제 학생들이 이해해주길 원했던 바를 딱 꼬집어주는 그런 수강평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통합사회 전교 1등, 문제풀이도 선생님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통합사회 문제풀이는 이 강좌가 독보적입니다. 제공해주신 문제 나오는 그래프와 표가 실제 내신 문제와 상당히 유사해서 자료 해석 능력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위를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었다. 시중 문제집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한 양질의 변별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1학기에 전교 1등, 2학기에도 1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수강평이 딱 이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수강평들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하루하루 뭔가 웃음 지으면서 힘든 와중에서 웃음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들이 되어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되게 기억에 남는 건데 이제 인강친구예요. 인강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여름쯤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통합사회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도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떨어지고 뭐 학교에서 있었던 어떤 고민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인생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제가 힘들
때는 어디 산에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마침 그 친구가 있는 지역에 러셀에 출강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날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 끝나고 잠깐 대화를 나눌래? 라고 해서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통합사회 성적 올려줄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Q&A 달고 선생님이 그러면 시키는 숙제를 다 하면 너는 통합사회 1등급을 100% 맞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사회 3등급 끝에서 4등급 초에서 전교 5등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져온 거예요. 학교 시험지랑 그다음에 선생님 저 완강했다고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름부터 들었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막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이렇게 들어서 억지로 100%를 맞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다른 과목은 1등급이 없는데 이렇게 통합사회를 이렇게 1등을 이렇게 딱 받아 이제 1등급을 받아서 너무 선생님도 기분이 좋았고요. 새해 첫날에 Q&A로 이렇게 올려줘서 선생님 되게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표현하는 것보다 너무 기뻤고 그리고 현강 친구들도 이렇게 특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윈터스쿨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선생님이랑 1년 내내 같이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둬서 선생님도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좋은 메시지 사실 선생님은 당연하게 할 일을 한 건데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기뻐해 주니까 선생님도 뭔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많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선생님의 삶이 힘들고 좀 괴로운 와중에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메가스터디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선생님 꿈이었다 보니까 또 이 꿈이 주는 어떤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 꿈이 주는 잘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학생들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민 끝에 내린 이제 선생님의 방향성은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 모두 이제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교마다 난이도가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우선은 고1 내신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학교마다 이 천차만별인 그 난이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이 강의를 들으면 본인의 학교의 쉬운 난이도에 맞춰서 딱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 있게끔 또 근데 선생님이 심화특강 블랙이라고 하는 강좌를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것은 이제 선생님이 근무했던 특목고라던가 이렇게 자사고 이런 곳들에서만 나오는 특수하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좀 선생님이 단원별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블랙이라는 강좌에 이렇게 단원별로 엮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블랙이라고 하는 강좌 내에서 내가 이 부분을 들으면 우리 특목고 자사고 내 통합사회 시험도 준비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 개인별로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다양화해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올해의 가장 좀 본질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 1등급과 일단 올해는 수능 1등급을 향한 기초를 쌓고 이제 내년부터 점차 실력을 이렇게 쌓아나가서 수능에서 4% 안에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자 선생님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지낼 예정이고요. 마땅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가장 선생님이 먹고 있는 큰 마음가짐은 이제 신 앞에서 그리고 좀 비장하죠. 선생님이 생각보다 좀 웃길 수 있지만 좀 비장한 사람이거든요. 선생님이 좀 신 앞에서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앞에서 뭔가 떳떳하게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뭔가 원해서 막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실수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 자부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제 2024학년도 첫 해 가르쳤던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뭐 5개념을 가르쳤거나 잘못된 내용을 가르쳤다 이런 거는 선생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내신에 나오고 너네가 이거를 공부하면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전달은 선생님이 확실히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이제 어느 정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나아져야 될 부분은 더 나아지게끔 선생님이 준비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강의, 매년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가짐을 먹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 좀 의뢰에 좀 밝고 막 활발하고 이런 거를 좀 찍었으면 좋았겠지만 선생님은 가장 좀
이제 가장 좋은 무기라고 하는 거는 좀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사회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도 뭔가 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약간 영상이 너무 좀 뭔가 지루하거나 그런 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의 말하고 싶던 바를 다 전달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생님의 마음에 설득이 되었다면 우리가 고1 통합사회부터 선생님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